행복도 연습하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신경정신과 윤대현 교수의 행복도 연습이 필요해.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교수님이 생각보다 젊고 미남이시네, 아니 훈남이신데요. 예. 얼굴이 아주 행복한 얼굴이신데요? 아주 그냥 미소가 좋으신데 네. 특히 그 여성 심리를 많이 그렇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네. 본 여성 심리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남자여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저희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여자들 심리를 다루는 연극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며느리, 딸. 제가 보니까 대충 여자 고민의 한 90%. 네. 그리고 이제 연극이 끝나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관객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래도 거기 쫓아오신 남자들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부인도 생각하고 하는데 여성분들한테 잘 이해되세요? 자기 얘기 같으세요? 하니까 다 네 그러세요. 네. 근데 남자분들한테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다 병든 닭처럼 야. 계속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 남의 일 같고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라고는 되게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싶으면 개 고양이보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언어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감성적 언어라 그럴까? 예. 완전 다른 생각을 해서 통역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해볼까 하는데 저도 아직 완전 초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녀 사이에 얘기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는 말씀. 진짜 화성인 금성인인가 맞나 본데요? 그래요.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행복도 연습이 필요해. 그런데 물론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하면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과연 정말 행복 연습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연습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연습의 정의는 새로운 기술이나 뭐 지식을 반복 훈련한다는 건데 예. 행복을 위해서 그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물주가 이미 우리한테 심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걸 좀 스위치를 키는 걸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행복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그 실제 주제는 혹시 인꼬 부부가 비정상이 아닐까? 그걸 갖고 좀 어떻게 행복으로 어떻게 좀 풀어볼 수 맞아요, 선생님. 아니, 어떤 분이 인꼬 부부가 정상이라 그랬어요? 진짜요? 안 그래요, 김 여사? 그게 어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그쵸?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어머, 그 집은 아직 인꼬 부부 아니에요? 자, 기대가 되시죠? 네, 자, 네. 윤대현 교수님의 행복도 연습 필요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스피드 시대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제목이 답인 것 같아요. 공감. 공감. 사실은 뭐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보아 선생님 공감이란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제가. 공감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공감의 정의나 뭐 공감이라는 남을 거는 공감한다는 게 어떨? 공감한다는 게 그래 맞아 라고 내가 느낄 때 그게 공감 아닌가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통할 때 그쵸. 서로 마음이 맞고 통할 때 그걸 공감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럼 어떻게 남편이랑 제일 공감하시면서 하세요? 이경혜 선생님 말씀하시는 네, 저희는 전혀 공감을 못합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상태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남편은 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 공감을 같이 안 하려고 해서 그래? 그러면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고 제가 접었어요. 그 냉정하게 대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여자가 좀 변했는데 이러면서 공감하려고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럴 때 조금씩 알려주죠. 홍 선생님은 사모님한테 참 나를 잘 공감해 주는 남자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이제 있나요? 공감이라는 단어에 언뜻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함께 감정을 느끼고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는 그게 안 돼요. 왜요?
저 미녀 가수랑 늘 다투는 게 저도 그 미녀 그렇고 가수 좀 빼세요. 지가 아무리 미녀 가수지만 왜 내 입장을 생각을 안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각자 생활을 막 각자에 맞게 이게 영원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여간 조물주는 이 부부란 게 그 안 맞는 사람끼리 니들끼리 한번 맞춰봐라 하는 의미에서 안 맞는 사람끼리 붙여놨나 봐요. 나는 오늘 비 오는 날 예를 들면 어디 이제 주말이니까 뭐 찜질방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남편은 굳이 또 비 오는 날 또 결혼 산에 가기 생활 몇 년 좋다니까. 되셨죠? 한 20년 됐어요. 저도 한 17년 살았는데 예. 남녀 부부의 관계는 안 맞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영원히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의문이 예. 되는 거죠. 이렇게 황당한데 예. 왜 기를 쓰고 결혼은 그러니까. 하면 그렇죠? 또 안 하면 뭔지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뭐 정의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 저 사람이랑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행복 지수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돼 있어요. 과거 철학이던 요즘 소위 행복 과학의 통계던 우리가 그런 과연 과거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은 늘었는데 과연 나에게 그런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더 늘었느냐. 그리고 그게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 지위가 오르고 돈을 많이 벌면 더 그게 많아지느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위로를 받으려면 자기 이렇게 다 까야 돼요. 홈을 잡으면 위로받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다 까도 창피한 게 없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이미 공감은 일어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영국의 미술 평론가 본인도 화가인데 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법 이런 얘기를 좀 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진심 어린 관찰이다. 진심 어린 관찰이다 생각하는데 그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면 다 소유하고 싶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 꼭 결혼하고 밥 사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잘 관찰하는 거다. 잘 관찰할 때 그 아름다움을 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미녀 가수를 진짜 소유하는 거는 아이를 많이 낳고 못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관찰한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거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글쓰기보다 데생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다 가르쳐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그리자 그런 게 아니라 잘 관찰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충 찍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막 미친 듯이 사진 찍고 뭐 핸폰 찍고 트위터 올리고 뭐 하지만 잘 몰라요. 관찰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좀 제가 무슨 자살 예방 옆에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거는 관찰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떤 철학자 말처럼 작은 슬픔을 가진 사람은 그 슬픔을 이야기하지만 큰 슬픔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 바쁘게만 살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좋던 말던 뭐 누가 조물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받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참 애완동물들 키우시나요? 우리 게스트. 그럼요. 예. 네. 다 키우세요? 요즘 반려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반려동물. 컴패니언 애니멀. 이거 되게 사실은 슬퍼요. 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격상시킨 게 1983년 로렌조라는 동물 심리학자 뭐 기념하는 뭐 그렇다 그러는데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뭐 선언문 비슷한 게 있어요. 인간이 순수성을 상실하야 인간이 더 이상 인간에게 순수성을 줄 수 없어 그 순수성을 대신 전하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격상한다. 진짜 슬프다. 슬프지 않아요? 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진짜. 이렇게 소위 반려동물 같이 산책하면 전에는 아유 뭐 참 기특한 개네 이랬는데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없어서
걔랑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배우자가 걔보다 못해요. 그런 실험도 있어요. 어떡하죠? 근데 그쵸? 더 나가서 반려 로봇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벌써 일본에서는 치매, 노임, 퇴행성 뇌질환 갖고 이런 분들한테 로봇이 케어하게 하거든요. 예. 그 로봇이 없으면 막 슬픈 감정 반응이 나타나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로봇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마음을 닫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통하지 않고 서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공감을 하지 못하고 나를 다 내보이. 그러니까 인간끼리 막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털어놓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누구나 예. 털어놨다가 예. 욕만 먹으니까 에라이 개나 키우자.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고 뭐 로봇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을 예. 전 예측 못하니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재밌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여자분들한테 막 수학 문제나 뭐 이런 거 하는 보통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런 거 주거든요. 그런 거 주고 하나는 키우던 애완견이 있을 때와 하나는 남편이 있을 때 뭐 심장박동수나 이런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봤더니 개랑 있었을 때 훨씬 스트레스가 잘 가라앉았어요. 개보다 나은 남편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젊은 분들 강의 갈 때는요. 좋은 남자는 애완견 같은 남자다. 때려도 에잉 나 너밖에 없어. 근데 이제 보통 실수하시는 게 수컷 같은 남자 멋있잖아요. 네. 막 대부분 고생하시죠. 맞아요. 왜냐면 호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이게 남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거의 남녀 갈등의 최소 50%가 이 여자분들께서 호소하는 게 남자들이 너무 호응을 잘 못한다는 호응 결여증이에요. 호응 결여증이 뭔지 이해도 안 되시죠 지금? 호응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호응해야죠. 해야죠. 제가 요즘에 사실은 여기 이렇게 주름을 갖다가 너무 많아갖고 주름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자는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좀 붓기가 어떻게 빠졌어? 빠졌어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은 그럴 때마다 좀 빠졌네 이렇게 넘어가주면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물어볼까? 짜증나게 돈 쓰고 돈 없애고 뭐하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 내가 어머 이 사람 웃긴 사람이다. 어머 내가 붓기가 빠졌냐고 물어봤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 깐에는 붓기가 안 빠질까 봐 그러니까 걱정하는데.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무지 아팠거든요. 50견 같은 거 와가지고 회전 근개가 파열됐다나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맨날 아파 그러면 거기가 염증이 났으니까 아프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의사처럼 얘기해 줘. 아이고 진짜 아프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 말 한 말 듣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건데. 떡볶이 때문에 뭐 이혼할까까지 생각하기도 해요. 떡볶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매웠나? 여자분이 꼭 남편이 퇴근할 때 아니면 집에 들어와도 나 떡볶이 사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착해서 계속 사다 줬어요. 사다 주는데 남편 마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떡볶이나 사주는 남자를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잘 승진을 못한다고 내가 떡볶이나 사주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소심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하단 말이야말로 남자를 완전 박살내는 남자는 그 남성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야 내가 너 떡볶이나 사주는 사람이야? 뭐 떡볶이 너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넌 내 마음도 모르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한다고 이제 라디오 사연으로 왔던 거예요. 자 이거 번역해 드릴게요. 네. 여보 떡볶이 사줘. 여보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이 말이거든요. 떡볶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왜 여보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이렇게 안 물어볼까요, 여자들은요? 그건 몰라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아유 너무 직설적으로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자가 그런 매력 없어요. 아유 이런 질문 하는 것도 승질나 여자가. 나는 이게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떡볶이 예 말씀하세요. 확인을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난 너무 아니, 어려워. 좋아하니까 확인하죠.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니 하루 종일 여자가 동네 남편 남자들 다 패. 아니 하루 종일 여자가 집에서 남편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증표인 거야. 이 남자가 나를 오늘 생각한 거에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들여다 줄까? 그렇지, 그걸 계속 그거야. 보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어서가 맛이 먹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여자들은 자기가 하는 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저라면 이제 그래요? 저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보가 원하면 영원히 떡볶이 사줄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떡볶이 심부름 안 시킬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약간 일종의 이 남자가 계속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예, 확인하는 그렇지, 확인. 거예요. 표식이죠. 계속 네. 확인을 하는구나. 그럼요. 바람 날까봐? 바람 날까봐 그러냐고. 그런데 이게 떡볶이집 아줌마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생물학적 반응이 차이가 커요. 개고양이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 어떤 재밌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냐면요. 남자들은 순위를 정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어서 등수 매기기. 근데 여자는 그다지 여자들은 어떤 검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연극 배우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 왕따야 이런 느낌밖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너 내 편이 아니야. 남자는 그게 또 상대적으로 덜 받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여자들은 사춘기 때부터 그런데요. 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훨씬 민감해요. 네. 맞아요. 남자는 권위에 대한 스트레스에 훨씬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보 떡볶이 사줘. 너 나랑 가까워? 관계를 묻는 건데 남자는 내가 떡볶이 사주는 등수밖에 안 되냐? 차라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자와 여자란 종족의 차이가 좀 많이 보면 한 90%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남녀 선생님. 갈등이. 여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여보 너 아직도 뚱뚱해? 나 지금 뚱뚱해?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들이 대부분이. 그럼 남편이 내가 사랑스럽고 이쁘면 지금 내 모습도 이쁘다고 얘기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 늘 남편은 대답이 야, 네 몸 네가 뚱뚱한 거 몰라서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받죠. 근데 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보질 말라고. 그걸 왜 자꾸 물어봐?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런 것도 많죠, 선생님. 예, 그래서 정말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눈빛을 보면 진심이 통하니까 부인이 그런 걸 물었을 때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라도 세상에서 제일 이뻐 해줘야죠. 아유, 아니 그럼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만약에 떡볶이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네. 떡볶이라든지 다른 심부름을 매일 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될 때는 둘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할까? 떡볶이를 매일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다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도 떡볶이 사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낫나요? 다 중요하죠. 아, 둘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그 진심을 알기 그러면 때문에 마음을 읽는 거죠. 그냥 떡볶이 사기 싫어서 영원히 사줄게요. 그러면 영원히 사게 시킬 거예요. 진심이 중요하죠. 아니 여자 만약에 그렇게 한 10년을 떡볶이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자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이렇게 매일 나 떡볶이 사다 주는데 지겹지도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 타이밍이 옵니다. 이게 10년이든 5년이든 왔을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왔을 때 무슨 얘기야? 나 100년이라도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힘든데 이제 그만해도 돼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는 이젠 순대를 사다 줘. 그거는 이제 내 편이다 보다는 이제 순대를 먹고 싶은 거죠. 그냥 그 남자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뭐 저도 할 말 없는 게 제가 뭐 잘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성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오셔서 이제 남편 욕을 하시는데 다 제 욕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저희 남편 못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뭐 일단 오셨으니까 돈도 내시고 하시니까 정말 나쁘네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 내 얘기네. 완전 다 내 얘기네. 이게 왜 나쁘다는 거지? 뭐 그러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를 좀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화론적으로 생존 측면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다른 심리를 갖게 됐을까 해서 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실제건 아니건 일부 맞는 것 같은데요. 남자는 자 일단은 진화 심리학이라는 건 생존 모델이죠. 생존. 남자는 일단 1등이어야 여자를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낳아줄 쭉 생존할 수 있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계속 등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여자를 취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옛날에 보면 사냥을 가던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예. 거기 나가서도 물론 그 안에 우정이 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한테 살아 돌아가든지 아니면 공적을 쌓든지 아니면 뭐 사냥감을 마저 갖고 오려면 등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등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마을에 남아있는데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한 와중에 자녀와 자신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 결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은 네트워크를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권력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래 사는 모델에서는 여자께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게 꾹 참고 살기 때문에 우라병은 여자들이 많으시지만 60세 이후에 남자들 자살률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권력이 없어 놓으니까 네트워크도 다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여성화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부인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이미 모성애를 거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어쩌다 직원이 좀 신세대 직원이었는지 농담인 줄 알았더니 주례를 서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 딱 올라갔더니 확 놀래더라고요. 못하게. 근데 이제 그래서 기왕 정신과 의사 주례 쓴 거 재밌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제가 써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랑은 신부가 시부모 욕을 해도 일단 신부 앞에서는 신부 편을 평생 들겠는가. 네. 뭐 결혼해야 되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신부한테는 멋진 아이돌 가수가 있고 남편이 못나 보여도 신랑이 신랑 앞에서는 너는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1등이라고 해주겠는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했던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과부부로 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는 이 여자가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짓말을 잘해서요. 거짓말을. 이게 모성애에 기인한. 네. 거짓말, 여자의 거짓말 때문에 지구는 멸망하지 않은 거죠. 남자들은 자기들이 거짓말 잘하는 줄 아는데 뻔한 거짓말이고 여자들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요? 아니, 여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죠? 남자 거짓말은 빤해. 여기다 이렇게 돈 숨겨놓고 여기 돈 없다. 여자가 무슨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거짓말에 이제 다 고수들이신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보너스 남편 보너스 나올 뭐 그날 되면 아우 여보 아우 당신 그냥 어깨가 야윈 것 같아. 자기가 잘 갔다 와. 뭐 이러면은 보너스를 통째로 다 갖다 주잖아요. 그것도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네. 요즘 어떤 환자분들이 좀 오셨냐면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제 일본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60세, 60세 정도 되는 50대 후반 분이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눈물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아니 뭐 슬픈 일이긴 하지만 딱 가족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인류애가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끊이지 않아서 좀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슬픔보다 더 슬픈 거야. 그래서 이 괴리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속상한 거를 남편, 자녀, 주위 분들한테 잘 하시는 편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꾹꾹 우라병 꾹꾹 눌렀던 거를 누가 봐도 슬퍼할 수 있는 일에 글로 쏠려서 합리적으로 지금 다 토해내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불쑥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시네요. 그랬더니 불끈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집 가훈이 거짓말하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나쁜 소위 빨간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로서의 마음과 욕구를 줄이고
또 다른 역할, 아내와 엄마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하얀 거짓말이다. 그랬더니 막 우세요. 우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셨어요. 가족 모임 했고 가운 바꿨대요. 가운을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여성분들이 거짓말 하는데 한계에 이른 것 같아요. 네. 거짓말이 잘 안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정말 좋은 거다 해서 그 대신 우라병이 많았는데 점점 내려와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40대 여성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정말 그 다 자녀 잘 되기 바라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특목고도 가고 곧장 뭐 미국 유학도 보냈어요. 근데 우울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딸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딸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또 여성의 자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엄마로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보내고 났더니 뭐 분위기가 애가 똑똑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내가 뭘 한 건지. 옛날에는요 좀 그래도 애가 좋은 대학 가고 그럼 많이 버텼어요. 자랑도 하고. 근데 요즘 점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거짓말 갖고 버티기에는 한 50쯤이 평균 연령이면 수명이면 그냥 대충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지 모르는데 요즘 80, 90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게 여성끼리도 공감을 잘하고 남자들이 공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로서의 행복을 포기하다 보니 그 모성애에 근거해서 엄청나게 실용적으로 바뀌거든요. 실용적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속물로 바뀌어요, 여자들이. 근데 그거를 남자들이 이 속물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자가 속물로 바뀌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속물의 정의가 뭐냐면요.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지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속물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철학적인 생각 전혀 없이 자기 자식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그걸 전수하는 거죠. 또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2등 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 한 예를 들면 엄마가 막 등수 갖고 뭐라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기부하는 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엄마가 하도 속물 가치관을 밀어붙이니까 애는 공부 못해도 다른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손자 손녀들이랑 잘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남편들이 이 속물 너 왜 얘가 그렇게 됐니? 그러시면 전혀 안 돼요. 전쟁 나전. 네, 그거는 모성애에 근거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 또 통역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역사가 되겠어요? 남편이 지금 아가면서. 그때 그냥 자기는 귀여운 속물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여자 참 어렵네요. 네.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여자분들한테 여자 어렵다 그러면 세상에 쉬운 게 여자라고. 그러니까 해요. 단순한데. 우리가 수컷이어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선생님. 네. 그럼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게 여자들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럼 어떤 거짓말이냐? 그러면 남편한테 느껴지는 괴리감이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숨기고 가니까 그걸 숨기는 대신 다른 쪽이 발달돼서 속물적인 자식에게 가는 열정적인 게 글로 쏠린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성애라는 게 결국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행복 이런 거 다 뒷전으로 하고 네. 이 아이가 다음 세대에 생존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30%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말을 안 하는데 저희 지금 34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나라잖아요. 청소년 스트레스 얼마나 심해요. 왜냐하면 집이 편안한 곳이 돼야 되는데 태능 선수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적이 깨져도 집에 와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남편은 이렇지 또 사실은 지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걱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 넘어선 여자분들은 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우정이 강한 것 같지만 여자들의 우정이 훨씬 강하거든요.
왜냐면 속 얘기까지 하고 공감을 잘해요. 별로 안 본 아파트 주민분들끼리도 남편 욕 막 하고 하지만 남편은 부인 욕 못 해요. 창피해서. 남자들은 맨날 이런 식이거든요. 너도 잘 나가? 나도 잘 나가. 우리 잘 나가? 짠. 그러면 끝나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1등이야, 나 1등이야 막 챙기지 않다 보니 등수가 떨어지면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 1등이야, 나 3등 안 만나.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 요거 배워야 돼요. 좀 수다도 떨고 예. 부인 욕도 같이 하고 부인 욕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서로 몰라요. 그래서 나 이혼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친한데 그랬어? 그게 멋있는 줄 아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빈둥지 증후군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게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느끼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들을 이제 마련해야겠죠. 그거를 좀 행복이란 주제로 얘기했으면 하는 건데요. 다 좀 다이어트에 대한 좀 요구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드라마에도 나오던데 뭐 누나는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난 여전히 배고파. 네. 그거가 뭐 배가 고프다는 게 지금 꼬르륵이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의 정서적 허기에 많이 잡으면 80~90%는 정서적 허기 같아요. 신체적 허기가 아니라. 예. 이 조물주가 잘 만들어서 예. 굉장히 적게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여자분들이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느냐? 이뻐지려고 배고픔을 참는 거잖아요. 왜 이뻐지려고 하냐면 사랑받기 원해서거든요. 모성애의 만족을 위해서인데 남편이 잘 호응 안 해주면 열받으니까 이쁘고 뭐고 간에 일단 먹고 허기진 걸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열심히 모성애 갖고 살았더니 남편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는 얘기나 듣고 속상한 거죠. 뭐 이런 사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음식 갖고 여성들의 이 정서적 허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비만되고 살만 찌고 더 미워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의사니까 진단을 한 거예요. 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좀 이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목표. 의외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 선생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근데 다 고수들이셔서. 삶의 목표요? 네,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저는 그냥 그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네. 우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렇게 시서가 아직 저희 딸이 이제 7살인데 내년 초등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날마다 웃을 일을 만들면서 살자. 그게 목표예요. 남자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홍 선생님 어떻게? 저는 직업적으로 가수왕이 되는 게 목표죠. 아직도 꿈을 갖고 계시군요. 네. 뭐 등수가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네. 남자인 거죠? 네.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이유가 거꾸로 자꾸 자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때 삶을 마감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울증의 반대말을 저는 근사함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근사한가. 그게 이제 자존감이죠.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가. 내가 근사해야 그렇죠? 행복한 건데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자는 거는 어떻게 측정이 어려워요. 그냥 욕심을 버린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괴로우니까 근심이 되니까 그냥 그쵸. 욕심 없이 그냥 건강하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목표가 없고 지금은 버티실 수가 있는데요. 나이 드실수록 굉장히 취약해요. 날 근사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더 그래요. 쪼글쪼글해지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개그 대상 받는 게 꿈이에요. 네. 나한테 또 인생의 목표가 숫자가 들어가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기능적 정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명확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친절한 의사, 뭐 민원 없는 의사 되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막 환자 보면 막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정신과 의사 막 해서 이게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꿔봤어요. 그냥
제 인생의 목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 이러니까 좀 진료 행태도 바뀌더라고요. 뭐 딱딱 끝내서 막 요즘 바깥에서 난리예요. 선생님 진료 좀 빨리 끝내라고. 막 못 나가게 하고 더 얘기하려고 그러고 강의 같은 것도 뭐 재밌자, 뭐 인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한두 명이라도 위로하고 끝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좀 더 근사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 홍 선생님은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좀 이 수준이 있는 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 그래서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행복 그건 결과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행복으로 목표를 삼으면 행복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뭘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루라고.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게 목표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남자면 된다라고만 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혼이 불행하겠습니까? 100가지 중에 99개 만족한 하나 빠졌다고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목표가 낮으면 많이 못 이룬다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래요. 남자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싫어할 남자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성과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표가 높아야 많은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높으면요. 목표를 딱 이루는 순간 목표가 상향 조정돼요. 그래서 5분밖에 안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제 인생이 제일 행복했냐 물었는데 뭐 옛날에 대학 붙었을 때 이런 분들이 목표의 숫자나 그런 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는 네. 목표를 낮추면 우리 아이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아침은 꼭 챙겨주자.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아주 구체적인 게 좋죠. 근데 뭐 예 좋습니다. 근데 조금 좀 그런 구체적인 것도 넣고요. 좀 긴 것도 넣고. 그래서 예 말씀. 우리 아이 특고를 보내자 이런 걸. 특고를 보내자는 뭐 좀 지양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있어요. 에피큐리언이라는 게 뭐냐면 쾌락적인 이런 뜻인데 쾌락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 진짜 야하게 연구를 했어요. 학교에 남녀를 다 모아놓고 근데 엉뚱하게 그 인간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쾌락이 행복일 수 있는 거죠. 쾌락 중추구 그렇죠? 뭐 여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정, 자유, 산책이에요. 우정의 정의가 뭐겠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지금 행복과학을 통계적으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행복과학에서 제일 행복한 요소가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옛날 동양 사상에는 뭐 없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면 불행해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 말고 자꾸 속고 있는 거죠. 뭐 수많은 소위 감성 마케팅. 큰 집을 사면 당신한테 많은 이웃과 존경을 드려요. 집이 생길 뿐이죠. 외로운 집. 반상회도 안 하는. 이 멋진 차를 사면 당신한테 자유를 드려요. 할부금이 나갈 뿐이에요. 저기 멋있는 리조트에 가면 사색을 즐길 수 있어요. 돈만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힘들지만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한 얘기가 일정량의 돈은 필요하지만 그 이후의 행복은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법은 사색하면서 걷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데 나는 이제 마음 편히 먹을 거야. 마음을 비웠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납니다. 이렇게 그냥 걸으세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20분도 좋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파랗구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징그럽죠?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실용주의로만 산 게 그 산업사회 이후예요. 18세기 이후. 옛날에 이게 좀 산다는 사람 집에 있었던 기본 임페리어예요. 해골과 모래시계. 바니타스가 허무거든. 이게 뭐겠어요? 목표를 낮추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 여자를 어차피 세상은 유한하고 죽는데. 그러니까 겸손이 이렇게 겸손 떠는 게 겸손이 아니라요.
인생의 목표를 낮게 잡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높으면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상에 이제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공감도 안 돼요. 그 자기가 겸손해져 봐야, 목표를 낮춰봐야 겸손한 사람이 보여요. 네. 겸손한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걸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근에 행복과학이 연구가 많이 됐고, 그거를 정리해서 좀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유명한 학자가 뉴스위크에 실은 거를 번역한 거거든요. 네. 보세요. 새로 배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받은 축복을 셈하자. 누가 몰라. 근데 이게 행복일기 연구라고 아주 잘 디자인된 연구의 결과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기를 쓰는데 전 잘못했어요 이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에 좋았던 일, 내가 잘한 좋은 일 3가지만 적어도 행복감이 오른대요. 근데 제가 앞에 왜 많은 얘기를 들었냐면, 인생이 불행인 거는 받아들이고 네. 그 안에서 이런 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인생의 목표를 낮게 잡는 거거든요. 그럼 높은 사람 크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사실 그래요. 낮은 사람 무시할 것도 없고. 네. 왜냐면 오히려 내 위치가, 내가 가수왕이 됐다. 사람들이 나를 가수왕으로서 좋아하는지 나 개인으로서 좋아하는지 되게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가수왕이 아닌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위 올라간다고 막 좋아하는 분들 나중에 다 떨어지면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다 좋은 거죠. 남에게 친절한 행동하자. 뭐 아파트 아니면 그 근처 부인 좀 힘들면 차례도 한 잔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내 행복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음미하자. 이거 할 때 내 걱정하고, 애 있을 때 내가 왜 못 놀았나 걱정하고, 뭐 이러지 말고 좀 집중을 하자는 얘기고. 멘토, 이 중요해요. 다 독불장군처럼 막 난 내 인생 내 스스로 살아왔어가 아니라, 뭐래도 내 인생이 좀 도움이 됐던, 여러분들 인생에 그래도 도움이 됐던 스승 5명 정도는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별로 시답지 않아도 정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좋대요. 네. 우리 홍 선생님의 멘토는 누가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좋습니다. 네. 영원한 저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미녀 배우자. 가수가 영원한 멘토. 용서하는 법을 배우자. 미워하면 행복한 마음이 깃들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을 챙기자. 플러스 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슨 제가 자살예방협회 일 때문에 미디어위원회 갔더니 어떤 분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미 자식과 부모 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 부모 대신 얘기를 해줄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슬픈 얘기를 상당히 높으신 기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녀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되려면 사실은 자녀만큼 내 유전자의 반을 갖고 있는데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이 필요해요, 최소. 일정하게 떡볶이 사주듯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 올렸고요. 네. 마칠까 합니다. 잘 살아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와닿네요. 일단 행복해지려면 불행을 인정하고 목표를 좀 낮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너무 난 행복해져야 돼. 행복해지려면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가져야 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스스로 덫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제목이 기억나요. 네. 행복도 연습해야 된다. 어떠세요? 너무 필요 이상의 목표치를 너무 높게 하다 보면 아이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흑심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 거기서 1등을 아니면 2등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애한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애하고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그걸 다 벗어놓고, 그래, 괜찮아. 아유, 야, 1등 못하면 어떠냐? 야, 80점 맞으면 어떠냐? 아유, 엄마는 빵점도 맞아봤다. 이러면서 다가가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더라고요, 모자지간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뵈지만 사실 아름다움 미사오구를 써서 행복을 전하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제가 받아들이기에 선생님의 그 말씀에 투박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뭐랄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행복을 지금 살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의 그 미소와 그 행복 속에 제가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느끼시네요.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제가. 저는 아까 저 목표를 낮추자는데 정말 가수왕은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래 가려면 그 위로라는 단어에 제가 지금 제 노래로 많은 사람에게 너무 위로를 좋죠. 주고 싶거든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훌륭한 노래라든가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제 노래 중에 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참 들으면 위로가 되거든요. 네, 살짝 더 홍보하시죠. 야, 가수왕 되시겠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연습하려고 해도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뭘 떠올리면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습이 아니고요. 예. 연습이 아니고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하늘 보면서 걷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 조물주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빠갖고 이 스위치가 켜질 틈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늘은 오늘 하늘이 잿빛이네. 뭐 꽃이 필려나.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지? 하다 보면 또 자녀한테 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하늘은 잿빛이네. 이러면 이게 감성 톤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떨어지면서 좋은 것들이 작동을 해요, 이제. 그래, 뭐 인생이 뭐 얼마나 산다고. 다 이해하고 살지. 이게 뭐 열심히 살고 일기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 편히 먹어. 그래, 맞아. 너 그 정도면 됐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의 내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잘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적 역할로 거짓말을 한다는 게요. 감성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살 수는 없지만 균형은 잡자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제목이 마음에 와닿아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득문득 느껴지는 그 행복감을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느끼려면은 자주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야말로 우리 여성공감 맨날 드리는 인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공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께 아토나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